여수 신월동과 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안이 산자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경도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순천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100명이 모였습니다.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성공적인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수영대회 예산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대교를 지나던 차량에서 불이 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또 절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들이 경찰에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경도와 육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 계획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경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변경안이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도 개발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1,100억 원 규모의 연륙교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연륙교 4개안 가운데 여수 신월동과 야도, 대경도를 잇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여수와 대경도 사이 섬을 거쳐 건립돼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40%, 미래에셋이 20%를 분담해 오는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경 노선이 결정돼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도 개발 사업자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오는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경도에 투자해 6성급 호텔과 대관람차, 인공해변 마리나를 갖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도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견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인공해변, 마리나 등 시설물이 유치하게 됩니다. 두 차례 심의 입법 끝에 통과된 경도 개발 변경안. 연륙교 건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조사 절차가 남아있지만 1차 관문 통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한 돈의 피해액이 9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 재난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조사된 태풍 피해액은 양식장과 과수원 등 사유물이 47억 8천여만 원,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이 42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별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유시설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비용으로 80%의 국비와 20%의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솔릭이 지나간 이후 순천과 구례 지역 등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 쓰레기 처리와 피해 시설 복구 등의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와 해양 쓰레기 추가 처리를 위해 정부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정부의 태풍 피해 복구 계획 수립 전에 지역에서 필요한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 재난지역 선정 등을 해수부를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과 행정부지사 상주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원 업무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동부지역본부의 행정부지사를 두고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청사를 신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특히 환경산림국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와 생태환경 조성, 폐기물 안전관리, 푸른숲 전남 만들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순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당국이 백인 시민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목표지만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이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태여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멈춰버린 자원순환센터.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한 고형 연료화 시설. 급격하게 늘어나는 매립 물량들. 각계 시민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먼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상조사를 해서 왜 이렇게 된가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원순환센터로 넘어갔죠?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보다 명확한 현황과 목표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하에 어떻게 우리가 그 감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그 계획된 거를 알려주신 다음에 해법 찾기에 길잡이로 나선 충남대 장용철 교수는 플라스틱 줄이기 등 시민운동과 결부된 쓰레기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원순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관주도 형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고형 연료화 시설도 관주도에서 정부 주재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이 빠져서 연료화 시설들이 실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의 장으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기 토론으로 쓰레기 문제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첫 번째 백인 토론회는 현상 파악과 목표 확인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광장 토론 등의 형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화양 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공장 신축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호동마을 주민들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가 배관 이음자재 생산업체에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화양 농공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심한 악취가 계속되고 있다며 여수시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화양 광양시가 건의해온 광양항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한전 측이 지중화 심의 승인 이후 다음 달 광양시와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안으로 실지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전력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50억 원을 투입해 백운 변전소에서 광양항 배후단지 7.5km 구간에 지중화 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대회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공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수영대회 사업비를 2,235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애초 사업비보다 538억 원이 늘어난 건데 이 가운데 국비 요구액은 169억 원입니다. 경기장 시설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요구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기재부와 문체부를 상대로 맺은 개최 협약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당시 광주시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증가할 경우 국비는 증액하지 않고 지자체가 모두 부담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북한 참가에 대비해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북한이 참가했을 경우에 한반도기 공동 입장이랄지는 굉장히 큰 세계적 이목을 끌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개막식에도 상당한 어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은 방법은 어떻게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늘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 후원도 쉽지 않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수영대회 말고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 경전선 전철화 사업 145억 원과 이무리안 행진곡 대중화 사업 17억 원 등 모두 3,387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다리 위를 지나던 트럭에서 불이 나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또 절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이순신대교를 지나던 5톤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에선 지난달 여수시 공화동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현금 230만 원 훔친 혐의로 29살 Y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9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 87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최근까지 3회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모두 400만 원 상당의 군품을 훔친 혐의로 27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선 피해자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2억 3천여만 원을 훔쳐 중국에 있는 조직에 전달한 말레이시아인 B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고령의 피해자를 속이고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여수산단 롯데케미칼 1공장에서 고온 오일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58살 권모 씨 등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공장은 정기점검인 셧다운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케미칼 측은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가 여수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여수산단에서 가스 누출과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지 2주 만에 어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도 오일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사소한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전남 동부지역의회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는 최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나머지 15개 의회에서도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의장단과 함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1호 시민청원으로 선정된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 여수시가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수시는 시민 530명의 동의를 얻은 지역주택조합 민원을 검토한 결과 조합 측과 조합원 간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재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리고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면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98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임원 선출과 부지 매입 등을 둘러싸고 고소와 가압류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해 광양고용복지센터와 전남 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